안녕하십니까, 박준혁입니다. 8월 19일 토요경마입니다. 자, 저는 여러분들에게 항상 같은 마음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게 만들어드리고 싶은 그런 욕심이 굉장히 크죠. 특히 이 경마에서 한 번쯤 지고 있다가 배당을 하나 맞추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때리고 나갔을 때 역전시키는 그 맛 자체가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좋습니다. 느낌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최근에 이 박준영이가 약간은 좀 실망스러운 그런 모습들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곰곰이 좀 생각을 해봤어요. 도대체 어떤 게 식구분들에게 이득을 남길 수 있는 것이고 이긴다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인가. 저배당 경주 같은 경우에 거의 다 인정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이 박준영이는. 근데 최근에 저배당 경주가 또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고 저배당만 때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19주 연속으로 고배당 적중을 해오다가 20주 만에 고배당 행진이 끊어졌어요. 그때가 극심한 혼전이 왔던 약 8주, 9주 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가 또 고배당이 적중을 못했는데 아는 건 놓쳤다고 제가 징징거렸던 그 경마일이었습니다. 그 이후부터 지금 7주 연속으로 계속 배당을 적중을 해드리고 있어요. 지난주에도 89배짜리 적중을 해드리면서 일단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저배당 때리는 것도 아니고 고배당을 못 때리는 것도 아니고 해서 이 박준영이가 가장 많이 이겼을 때가 어느 때일 것이고 또 굉장히 재미있게 생각을 하면서 배팅을 했을 때가 어느 때였느냐,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생각을 했어요. 결론은 하나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 가자. 대신 배당은 노리되 인정되는 축만은 인정을 하면서 거기에서 움직여주면서 배당도 노릴 수 있는 거거든요. 축이 들어온다고 해서 배당이 안 들어오는 건 아니에요. 또 얼빵하게 되지도 않는 축이 잡혀 있어요. 이걸 또 인정하는 사이즈는 아니죠. 박준영이가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다른 마필 축으로 놓고 차라리 받치자고 얘기를 해요. 일단은 무조건 좋은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또 이번 주 공교롭게도 야간 경마 마지막 주예요. 배당들이 무지하게 많이 나올 것 같고 또 어렵게 짜여 있습니다. 토요 경마, 서울 경주는 특히 정말 조심해야 되는 그런 경마일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습니다. 또 다음 주는 또 8월 말 경주예요. 또 9월로 넘어가면 추석 휴장 전 경마일이 또 시작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또 극심한 것들, 배당, 레이스 같은 것들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죠. 이 박준영이는 언제 무엇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항상 여러분들 입장에서 생각을 하고요. 그거를 맞춰서 예상을 토대로 삼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저한테 말씀을 해주셨던, 질의를 남겨주셨던 분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잘 됐다 안 됐다가 아니라 그런 말씀을 해 주시면서
일단 이 박준영이한테 뭔가를 좀 알려주시려고 그러셨던 그 한 가지만 하더라도 굉장히 좀 힘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면서 일단은 좋은 모습을 보여드려야 되겠다라는 그런 다짐을 다시 한번 하면서 5월 19일 경마, 토요 경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토요 경마 제주교차 7개, 부산, 서울이죠. 서울 10개 경주가 시행이 됩니다. 일단은 서울 경주를, 제주교차 경주를 먼저 나고, 그 다음에 서울 경주 10개 경주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주교차 1경주부터 좀 펴주시기 바랍니다. 이 제주교차는요, 3경주, 6경주, 7경주가 승부경주로 잡혀 있습니다. 3경주, 6경주, 7경주. (7번) 문현진이의 아라미소가 많은 인기를 모아줍니다. 아라미소. 자, 여기 지금 아라미소가 많은 인기를 모아줘요. 그동안 게 17초 위로 스타트 능력 좋고요. 여기에 또 주파 기록도 17초 0으로 가장 빠릅니다. 17초 1, 1분 7초 1, 1분 7초 2, 1분 7초 6입니다. 여기는 1분 7초 7, 1분 7초 8이고요. 그러면 아무래도 1분 8초대 마필들은 자력 입상으로 들어오기에는 뭔가 반전적인 그런 모습들을 보여줘야 되는데, 글쎄요, 아직까지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지 못한 상황이라, 글쎄요. 그래서 1분 8초대 마필 중에 팔려나가는 6번 세계자랑이라는 마필, 데뷔전 입상을 차지했던 원유일 기수의 안장이기 때문에 여기서 굉장히 재밌게 봤습니다만, 굳이 이 마필이 여기서 이 주파 기록을 갖고 때릴 수 있느냐. 반전 가능성 자체는 아무래도 성장성이기 때문에 열어둬야 된다. 성장성. 그렇다고 해서 축으로 놓고 들어가지도 못한다. 세기자랑. 받치는 막권 정도만 들어가야 되겠죠. 여기에 7번 아라미소. 또 하나는 돼지바람이라는 마필이죠. 1분 7초대. 스타트 17초 4. 그리고 여기에 반전을 만약에 깨야 한다 그러면 배당 낼 수 있는 마필입니다. 이 전현준이가 기승하는 이 슈퍼러너. 3착, 4착, 2착. 얘도 굉장히 재미있는 마필 중에 하나예요. 굉장히 재미있는 마필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배당을 내준다 그러면 지금 1분 8초대를 끊고 들어가는 웅진스타라는 마필이에요. 얘는 지금 추입 마필로 되어 있는데 제가 뛰는 걸음을 봤을 때 추입이 전형적인 추입 마필이 아니에요. 선입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더 재밌는 건 뭐냐면 지금 김준호 기수가 직전 경주부터 이 마필에 기승을 했는데 원래 1분 9초대 뛰었던 마필입니다. 근데 이 김준호 기수가 기승을 했던 이때 1분 08초로 단축이 된 거예요. 다시 김준호입니다. 이게 굉장히 재밌죠. 이렇게 되면 얘네들이 굉장히 재밌을 수밖에 없어요. 웅진스타 김준호. 결과적으로 이 경주는 5번 돼지바람을 축으로 놓고 때리던가
아니면 아싸리 배당을 올리면 웅진스타를 놓고 때려야 됩니다. 근데 웅진스타가 김준호 5천만원짜리 마필이기 때문에 더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말뛴 걸로 봐서는 7번 아라미소라는 마필 자체를 무시를 못해요. 그렇게 되면 여기 배당방 하나 더 눈에 보이죠. 9번 위미어제, 7번 인기가 축입니다. 그리고 5번, 9번, 10번 이렇게 세 방으로 정리를 하고 싶은 그런 게임입니다. 7 놓고 5번, 9번, 10번 7 놓고. 자, 제 2경주로 넘어갑니다. 제 2경주. (2번) 결초보은, 그리고 8번 박성광이 기승하는 ES1 결초보은, ES맨. 근데 결초보는 17주 만에 나옵니다. 17주 만에 출전이에요. 17주 만에. 그리고 8번 박성광은 58kg의 부담 중량입니다. 직전 경주 대비해서 1.5kg가 더 늘어났어요. 58kg. 리스크는 상당히 클 수밖에 없는 두 마리의 뒷길. 저 두 마리를 과연 여기서 인정을 하고 들어가야 되냐? 아니라고 봐요.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그 안이 대한마를 차지해야 되는데, 대한마들 중에서 1번 별빛의 강, 지금 임재강이가 기승하는 마필인데 6착들이 되고 그전에는 5착, 4착, 3착입니다. 계속 뒤쪽으로 빠지고 있는 마필인데 말 상태가 굉장히 좋다라는 얘기가 계속 들리고 있는 마필 중에 하나가 바로 저 마필이에요. 별빛의 강. 게이트 2.5로 때리면 굉장히 좋아지죠. 그런데 불안한 건 이 35 레이팅에서 지금 40 레이팅으로 올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봐줘야 되는 게 새세상이라는 마필, 문현진이가 기승하는 마필. 이게 주행심사만 최고 권력과 마찬가지로 예전에 주행검사 치렀을 때 앞으로 좀 띄워줄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새세상이었는데 생각보다 조금 더디게 올라오는 그런 아쉬움, 그리고 마이너스 1kg 감량 혜택 받았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얘도 35 레이팅에 뜨다가 40 레이팅으로 올렸거든요. 그래서 빠지는 게 1kg고 59kg입니다. 짊어져야 되는 게. 말이 세질 않으면 절대 이런 부담 중에 나올 수가 없어요. 말이 세다라는 반증입니다. 핸디캐퍼들도 인정을 하는. 물론 직전 경주에 문현준이가 기승을 했던 직전 경주 보여준 걸음이라면은 정말 반말 없는 건 사실입니다. 그때 당시 정말 저 따위로 뛰어서 될까 생각했었는데 지금 여기서 무조건 놓고 때려야 될 정도의 말 컨디션이 굉장히 좋아지는 마필. 1번, 2번, 8번 3축으로. (1번) (2번) (8번) 요거 현장에서 제가 살짝 좀 돌려서 생각할 수도 있어요. 살짝 좀 돌려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 최고 권력은 복병마필러스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관심있게 지켜보십사 말씀 전해드립니다. 왜냐면 지금 이 3번 새세상이라는 마필이 59kg 부담 중량이기 때문에 뭔가 조금 부자연스럽기만 해도 무너질 가능성이 급격하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담 중량이거든요. 현장 상태를 지켜보고 저 마필이 축으로 합당하고 괜찮은 걸음인가? 그것부터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 놓도록 할게요. 그리고 복병은 4번입니다.
자, 제 3경주입니다. 제주교차 금요경마, 토요경마. 자, 이번 경주는 이 박준영이가 정해놓은 첫 번째 승부경주입니다. 자, 승부경주를 선택해 놓은 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일본 로미오가 직전 3착을 들이대면서 인기를 그나마 조금 얻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얘도 뛰어봐야, 이게 센 말이다 어쩌다가 알 수 있는 거지. 지금 직전 경주 3착이 어부지리성이 조금 결여되어 붙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얘가 축이라고 얘기하기는 참 껄끄러운 부분이 있어요. 여기 입성을 한번 차지한 거, 여기 한번 차지했습니다. 입상을. 그리고 하나, 둘, 셋, 넷, 다, 7번 동안 단 한 번도 입상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급격히 인기 순위 1위에요. 요거는 경계의 대상이죠. 요건 경계의 대상입니다. 입상 후 7번 치르면서 한 번도 입상 못합니다. 그리고 그리고 인기입니다. 이거는 조심해야 돼요. 뺑길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제가 생각할 땐 그렇습니다. 얘를 필두로 해서 지금 안 팔리는 마필이 거의 없어요. 다 팔립니다. 안 팔리는 단 한 팔이도 없어요. 그 정도로 혼전도가 있는 게임입니다. 이번 경주가. 그런데 이때 7번 천비왕제도 팔립니다. 김준호가 기승하는 마필 58.5kg. 가뜩이나 요즘에 컨디션 자체가 저하돼서 안달복골난 이 김준호 기수가 과연 이 마필을 능력껏 양껏 밀어줄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은 안 들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저는 이때에 오히려 조금 치사하다 할 정도로 생각을 갖게 할 정도로 능력 자체를 은폐를 했던 마필이 출주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그런 은폐 능력 때문에 배당 자체가 아주 토실토실 살이 찌어 있습니다. 그런 배당 마필을 여기서 제대로 한번 때리고 들어가자는 겁니다. 연글대로 연글어버린 그 배당을 우리가 따먹을 수 있습니다. 가져올 수 있어요. 이 마필을 통해서. 그래서 승부경주입니다.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함께 하시면 됩니다. 060-300-992 060-300-992. 자, 마감 10분 전입니다. 마감 10분 전. 자, 제주교차 4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주교차 4경주입니다. 자, 제주교차 4경주. 자, 이번 경주도 안 팔리는 마필이 거의 없을 정도예요. 1번 시긴트라는 마필이 팔리긴 팔릴 텐데, 글쎄요, 저는 이 경주에서 일단 전개 자체를 한번 눈여겨봤습니다. 전개 전체를 눈여겨봤는데, 그 전개에서 가장 빠르고 나갈 수 있는 마필이 어떤 마필일까?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여기에 선행을 나갈 수 있는 마필은 8번 인류시대. 선행을 나갈 수 있는 마필. 그리고 6번 파천왕. 또 하나는 4번 예스맨. 그런데 이 세 마리 중에 파천왕이라는 마필 자체는 전형적인 선행이 아니라 선행 선입을 나갈 수 있는 마필이고, 굳이 선행을 나가겠다는 마필이 있으면 따라 나가면서 비비거나 싸움을 해서 강탈하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저 마필은 뭐 얌전한 양반 스타일입니다. 반면 인류시대라는 마필은 어떻습니까? 직전 경주까지 앞에 나가려고 치고받고 싸우다가 깨져버렸어요. 이건 거렁뱅이 스타일입니다. 거렁뱅이 스타일. 예스맨은 어때요? 얘는 앞에 나가려고 그러진 않았는데 말 스스로가 알아서 뛰어서 선행을 나가줍니다. 정승판서. 그 정도의 능력이라면 여기서 4번이 한번 선행을 받고 돌아줘야 돼요.
얘 돌면 뒤에서 올라올 수 있는 마필들은 1번, 2번, 5번, 그리고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8번. 이거는 말 능력보다 기수 능력이 좀 더 무섭죠. 기수 능력. 전현준이라는 걸출한 제주도 스타 기수 전현준. 근데 4번과 8번이 공교롭게도 같은 집이에요. 같은 집 같은 마방에서 들어오지 말라는 법은 없는데 확률적으로 일반 마필들과 같이 올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더 높죠. 그래서 4 놓고 1, 2, 5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경주를 이렇게 풀어나갔습니다. 1, 2, 5 이거 저거 빨리 적어주셔야 돼요. 금방금방 지웁니다. 4축으로 1, 2, 5 적으셨죠? 자, 지금 이제 5경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복병마가 2마리가 이제 출주를 하고 있어요. 복병마가 2마리가 이제 출주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편성에도 6번 무림영웅이라는 마필이 최근 상승세를 타고 있으면서 이 무림영웅이 가장 많은 인기를 모아주고 있어요. 근데 부담 중량이 어마무시하죠. 60kg. 부담 중량이 60kg. 어마무시하죠. 제일 많습니다. 근데 이 부담 중량을 극복할 수 있느냐? 제주 경마 쪼랑말들은 원래 저거 안 탄다 그러죠. 부담 중이라 안 탄다 그러죠. 직접 조교사들 만나보고 기수들 만나보면 어린 반푼음치도 없다 그래요. 얘들이 아무리 힘이 세고 그게 안 받는 것 같지만 한 번 뛰고 나면 말들이 퍼져버린답니다. 높은 부담 중량을 달고 뛰면. 그나마 뚝 힘이 있고 선천적으로 힘이 있는 그런 쪼랑말들이다 보니까 견뎌내는 거지. 이 정도 살인 부담 중량. 걸핏하면 얘는 60kg, 65, 68이에요. 걸핏하면. 그걸 버텨낼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기적인 거죠. 또 어떻게 생각이 드냐면요. 자, 저런 걸 이겨내려고 얼마나 노력들을 많이 했을까 하는 짠한 느낌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 경주에서 가장 재미있는 마필은 2마리가 있어요. 무림용 부담 중량이 너무 무거워서 이 무거운 부담 중량이 어떻게 작용할지 저도 궁금해요. 솔직히 저도 궁금합니다. 이럴 바에는 다른 마필을 놓고 때리시던가 제가 노림수를 두고 있는 거승보배라는 마필 원유일 기수가 기승하는데 간혹가다 배당 마필에 기승하면 기가 막히게 끌고 올라오죠. 지금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정도의 인기도라면 사전 인기도라면 얘 아마 놓고 무림영웅 때려도 복수치 30배는 나올 겁니다. 30배는 나올 거예요. 또 하나는 제주제왕이라는 마필입니다. 또 하나는 동백미인. 근데 지금 현재 정명일 기수가 기승하는 제주제왕이라는 마필은 너무 뒤에서 너무 늦게 올라와요. 정말 이건 막 똥구녕에 힘주면서 응원해야 간신히 아우 그런 거 지옥 같은 그런 순간 맛보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오히려 동백미인 같은 경우에 편하게 2, 3선을 타고 있기 때문에 보다가 떨어지면 끝나는 거고 잘 타고 올라오면 입상이나 우승을 차지하고 우리는 좋은 거고 그래서 5번이나 9번 이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안고 가주셔야 되는데 저는 축을 어떤 마필을 세우든 간에 이 2마리 모두 다 가져갑니다. 5번하고 9번입니다. 5번하고 9번 무조건 안고 갑니다. 그래서 재밌는 거예요, 이 경주가. 진짜 재밌습니다.
자, 5번, 9번 두 마리만 소개를 해드리면서 저는 6경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준영입니다. 6경주 제주교차 승부경주입니다. 승부경주. 요것도 아주 재밌는 그런 편성인데요. 일단 경주에서 센 말은 없어요. 뭐 팔리는 마필이나 안 팔리는 마필이나 거진 능력 자체가 50보 100보 정도밖에 되지 않는 딱 그 정도의 편성입니다. 그리고 이 편성 역시 6번 월주를 하나 빼놓고는 안 팔리는 게 거의 없어요. 만약에 월출에 신강성 기수만 기승하지 않았다면 저것도 굉장히 재밌게 팔릴 만한 그런 마필입니다. 일단 이 경기의 가장 큰 포인트 자체는 제가 이 마필을 노리고 있다라는 사실이 가장 획기적인 거죠. 무슨 말이냐? 편성 자체가 똥편성이에요. 제가 봤을 때 리듬스타 제일 많이 팔리죠. 직전 3짝들이 됐는데 인기마이 기승하면 몇 번이나 들어오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2023년도 장우성 진짜 가무에 콩나듯 하나밖에 한두 개 정도 끌고 들어왔나요? 10개 안 팔릴 겁니다. 저 배당으로. 굳이 저런 배당에 손대지 말자고요. 어차피 저는 이 경주에 이 나와 있는 마필들은 모든 마필들의 상태를 저는 알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뭐 체중 승부 의지를 파악을 한다는 그야말로 개풀 뜯어먹는 소리죠. 이런 똥편성에서는 누가 아끼고 말고 할 그런 게 아니에요. 다 가는 겁니다. 다 가는 건데 그래서 현장 최종 컨디션만 냉정하게 파악을 끝마치고 조금 더 적중에 가까울 충마를 거기에서 잡아대는 게 아니라 확인만 하면 된다라는 거. 확인만 하면 된다라는 거. 그거 때문에 이 경주를 승부 경기로 선택하는 겁니다. 만약에 걔가 상태가 안 좋다 그러면 저는 승부 포기해요. 포기합니다. 저는 안 되는 말을 갖다가 된다고 얘기하면서 그런 행동을 하는 그런 양아치 짓도 못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 경주가 승부 경주로 안성맞춤인 겁니다. 어떤 마필인지 궁금하시죠? 060-300-902, 060-300-902, 마감 10분 전, 060-300-902 기대해 주셔도 됩니다. 자, 제주교차 7경주로 넘어갑니다. 자, 7경주입니다. 7경주. 지금 7경주는 메인 승부경주로 잡혀 있습니다. 메인. 제가 일주일에 딱 한 번 정도밖에 가져가지 않는 그런 승부경주가 메인입니다. 각 경마장에. 금요경마는 메인이 없었고요. 토요경마는 메인이 부산교차 7경주입니다. 그리고 서울 경주에서 메인 승부 경주가 토요일만 하나 있어요. 원래 일요일날 가져가는데 토요일날 있습니다. A급으로 가져갈까 하다가 리스크가 좀 있는 것 같아서 메인 승부 경주로 책정을 했습니다. 그 경주도 기대를 해주시면서 이 제주교차 메인 승부 경주 왜 메인을 7경주로 잡고 들어가냐? 오전장에 있었던 모든 것들이 집약적으로 모든 소스들이 뭉치는 게 바로 맨 마지막 경주입니다. 뛰어왔던 경주를 보면 그 경주에서 어떤 마필이 승부를 확실하게 해줄 것이고 어떤 마필이 덜 갈 것이고 그런 것들이 대충 윤곽이 드러나는 게 바로 마지막 경주와 그 전 경주입니다. 그래서 이 박준희가 그런 것들 편성이나 그런 것들을 읽는데 좀 탁월한 지질을 갖고 있어서 일부러 승부 경주를 후반부로 가져가는 것도 있지만
편성 자체가 워낙 좀 재밌어요. 후반부 경주가. 결국 의도적인 것도 살짝 배제를 못하지만 거진 7, 80%는 편성에 의해서 승부 경주를 가져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경주도 마찬가지예요. 3번 사상체강과 4번 청룡스타 두 마리가 대길로 팔리는데 이 두 마리 외에도 여기에서는 1번 한람영성, 원동파워 이런 마필들이 가세하고 맨 끝에 적대적이라는 마필도 한발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마필입니다. 여기에 문현준이가 기승하는 최대 공격수 역시 지금은 슬럼프이지만 이제 곧 승부를 때릴 시점이 다가오고 있는 마필. 제주꼬마는 이 박주영이 관리마입니다. 근데 안고 다 빼먹은 상황에서 59kg의 부담 중량이 너무 부담스러워서 전 이 마필을 이 경주 축으로 못 놓고 들어가요. 이걸 노리는 게 아닙니다. 제가 노림수를 두고 들어가는 마필이요. 지금 이런 부담 중량이 높은 하잣덩어리들과 같이 뛰어야 된다라는 거. 사상체강 62kg, 청룡스타 62kg. 이런 마필들과 한편성이 들어갔기 때문에 내심 우승까지 기대하는 마필을 알고 있습니다. 그 전에 몸 상태가 별로 좋지 않았다가 이제는 완전히 회복을 해버렸습니다. 회복 상태에 들어간 게 아니라 회복을 해버렸습니다. 좋아진 만큼 반전을 확실하게 모색해보겠다는 마방의 의지는 그야말로 덤이죠. 이런 마필을 알고 있는 이 박주영이는 정말 행운이고 저와 함께할 여러분들 역시 그 행운을 나눠 갖는 패밀리들입니다. 어떻게 나눠 갖냐고요? 마감 10분 전 현장 예상 들어보시면 됩니다. 060-300-902, 060-300-9902 문자로도 가능합니다. 놓치지 마시고 마감 10분 전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제주교차 7개 경주가 다 끝났고요. 이제 서울 10개 경주를 또 풀이를 해봐야 되는 그런 시간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마 편성이죠. 오늘 신마가 2세마 경주가 2개가 시행이 됩니다. 1경주와 2경주. 2경주는 2경주 때 또 따로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번 경주의 가장 1000m 단거리, 가장 짧은 거리에서 레이스를 펼칩니다. 제일 관심이 가는 마필은 9번 차돌다기야라는 마필. 왜? 순발력이죠. 순발력. 순발력이 짱짱합니다. 순발력이 짱짱해요. 그런데 이 차돌다이아라는 마필이 외곽 게이트로 밀린 건 불행이죠. 불행. 외곽으로 밀려버린 거. 그래서 대한마를 찾다 보면 11번 브라보 플레이라는 마필도 이 구매에서는 굉장히 재밌어집니다. 하지만 얘도 최외곽 게이트다 보니 저는 15번째로 잡았습니다. 얘를. 축으로 놓고 들어가진 않아요. 9번은 첫 번째로 올렸어요. 저도 이 스타트 능력이 굉장히 좋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 복병권 마필 하나 있죠. 오송이별. 김철호 기수가 기승하는 마필인데요. 원래 김철호 기수의 그 신마 승부 자체의 유리, 신마 승부가 활성화되어 있는 그런 기수라면 전 더도 말고 이 마필을 축으로 놓고 때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질 않기 때문에 이 경기에서 차돌다이아라는 마필 자체를 전 축으로 인정을 하고 들어갈 거예요. 차돌다이아. 홍대호 조교사가 관리를 하는 마필. 그리고 4번 오성의 별이라는 마필을 주력으로 드립니다. 오성의 별을. 그리고 여기에
브라보 플레이는 여기서는 9번 축으로 놓고면 외곽 두 마리가 딸랑딸랑 손잡고 들어온다. 그런 그림 자체가 그려지질 않기 때문에 강하게 못 보겠어요. 8번 원평강제 역시 빅토르 기수가 기승을 하는 마필인데, 글쎄요, 이것도 조금 좀 준비 작업이 좀 부족한 게 아닌가라는 좀 아쉬움이 좀 남는 마필이에요. 물론 현장에서 보면 또 어떻게 달라질 수 있겠지만 지금 당장은 그렇습니다. 최범현 기수가 기승하는 흥행불패. 안 가져가면 안 되죠. 저런 마필. 또 하나는 갈색 도전자. 빅토르 안토니오. 자, 빅토르 기수는 안혜영 조교사 거를 타고 있고, 안토니오는 안병기 조교사 거를 까고 있습니다. 전 솔직히 이 갈색 도전자라는 마필이 여기서 배당 내줄 수 있는 최고의 배당 파트너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죠. 구놓고 4번, 3번, 5번 이런 식으로 정리가 들어갑니다. 구놓고 4번, 3번, 5번. 자, 정리가 됐나요? 이경주로 넘어갑니다. 조금 더 강조를 해서 좀 디테일하게 풀어드리고 싶은데 이 녹화 시간이 너무 길어지고 딜레이 되면 조금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조금 짧게 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양해를 좀 해주셔야 돼요. 자, 이경주입니다. 이경주는 한 번이나 두 번을 실전에서 뛰어본 경험이 있는 이세마 경주로 짜여져 있습니다. 이세마 경주인데 실전 경험들이 한두 개씩은 다 있어요. 그리고 경주거리가 1200m 늘어납니다. 아주 재밌을 것 같지 않습니까? 저는 이거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 이세마 경주. 일단은 볼 수 있는 마필 6번 행복한 승자, 2번 태평히어로, 1번 한강글로리, 9번 골든 드래곤, 여기에 5번 백두대물. 특히 이 백두대물이 배당될 가능성을 열어둡니다. 이 중에 6번 행복한 승자가 충막강으로 팔려나가는데 얘도 어느 정도 인정이 될 만해요. 데뷔전 당시에 입상을 차지했습니다. 그런 마필입니다. 하종훈 기수가 선행이 아닌 추입으로 올라와서 입상을 했어요. 그 정도의 모습이라면 안토니오 기수가 이번엔 2선 안정감 있는 2선 전개 이후에 상대들을 그냥 끌고 올라가 싹 갈아엎는 그림깔이 그려져요. 6번 축이라고 봅니다. 6번. 근데 여기서 이제 후차권 자체에서 2번 태평히어로가 인기입니다. 2번 태평히어로. 예, 가능하죠. 11번 서천라이언 역시 인기입니다. 얘는 안 봅니다. 예측으로 봤을 때 서천라이언은 외곽 게이트에서 선두권을 공략하기에는 껄끄러움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렇게 판단이 되는 상황이고요. 한강 글로리라는 마필. 송재철 기수가 기승했던 직전 경주 인기 순위 2위짜리 마필. 저거 안 가져갈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1번 가져가 주셔야 되겠고, 여기에 한 표 더 꺼내면 5번 백두대물. 제가 배당 마필로 초반 여기에 아예 소개를 시켜드렸던 그런 마필입니다. 6 놓고 9 지우고 2, 1, 5 9 놓고 2, 1, 5 이렇게 세 방 정리합니다. 2, 1, 5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6 놓고 2, 1, 5 자, 3경주 들어갑니다. 이번 경주 메이드스타라는 마필이 인기순위 1위로 팔려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직전에 임다빈 기수가 기승을 했던 그런 마필로서 인기순위 1위였어요. 이 마필이. 이게 인기순위 1위였습니다. 근데 6위로 마감 들어가고 하정우 기수 잘리고 안토니오 기수가
그 자리를 바톤 터치를 했는데, 제가 직전 경주 이 마필을 봤을 때 뭔가 부족하다라는 것보다 문제점이 조금은 있는 마필이구나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죠. 여기에 정말 이 기수가 이번 새벽 조개 당시의 모습을 봤을 때 정말 절실함이 아주 강하게 묻어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나가면서 조기를 시켰어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컨디션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역시 절박함은 물총으로 바위도 뚫는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 절실함이 통하지 않나라는 생각합니다. 일단 그 좋아진 컨디션에서 나오는 마법, 매직, 경마의 매직은 바로 컨디션 조교, 좋아진 업그레이드된 컨디션에서 나오는 마법의 기대치를 몽땅 걸린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런 마필을 알고 승부를 안 들어가면 최악이죠. 배당 기본입니다. 배당이 없으면 승부를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게 이게 박준영의 생각이고요. 그래서 이 경주가 첫 번째 승부 경주가 가능한 겁니다. 배당이 나오기 때문에. 어떠세요? 저랑 같이 적중 매직을 한번 읽어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적중 매직. 저는 이 경주에서 메이드 스타일 이런 마필들을 가지고 후착으로만 깔고 가지 주력으로 아니면 축으로 놓고 들어가서 승부하지 그런 스타일이 아닙니다. 여기 060-300이 902, 060-300이 902 마감 10분 전 같이 매직 한번 탑시다. 마법의 빗자루라도 같이 한번 타고 우리 한번 힘차게 배당으로 돌진합시다. 060-300이 902, 060-300이 902 마감 10분 전입니다. 자, 4경기로 넘어갑니다. 저는 이 마필이 과연 이번 경주에 어떤 포지션으로 레이스를 끌고 갈 것인가가 굉장히 기대가 되는 그런 마필이에요. 팔려나가는 건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이동화 기수의 최고 포인트라는 마필. 그리고 또 하나는 3번 데블K. 안쪽에 1번 불의 날개 등도 여기서는 3파전 끼기에는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또 하나 빅토 아르기스의 썬더 프린스 리카디 조계사가 현재 빅토 아르기스에게 맡겼어요. 이 중에 일단 7번 체거 포인트라는 마필 어느 정도 인정은 할 수가 있습니다. 인정은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장초율이 더블 K가 과연 어떤 전개를 뽑아낼지도 궁금하지만 여기 한 필 더 있습니다. 최강현마. 송재철 기수가 기승하는 마필이고, 자, 이 마필이 인기도는 요 정도밖에 얻지를 못하고 있어요. 뭐 다른 사람들한테 복병 역할 정도밖에 하지 못하는 마필로 비춰주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 마필은 마주가 동일 마주예요. 마주가 동일 마주입니다. 10번 썬더스와 최강현마 1억 4천만 원짜리 마필입니다. 1억 4천. 돈이 썩어서 문드러지지 않는 이상 1억 4천짜리 마필을 인제 한번 입상밖에 못한 마필이라 이거를 어떻게 처리할까요? 시순말로 움직일까요? 그러기엔 나이가 3살이라는 게 함정이죠. 그 전에 일단 몸값을 올리고 커리어를 올려놓으려고 그러면 승부를 하려고 할 수밖에 없어요. 승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최강현마라는 마필 자체는 여기서 굉장히 재미있는 마필이다. 축은 7번이다.
전 7번 축 잡고 갑니다. 여기에 3번, 9번.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안고 가야 될 마필이고, 여기에 6번. 최강연마. 얘를 주력으로 좀 때려보고 싶은 그런 게임입니다. 7번, 6번 단통에 3번, 9번 인기마 2마리는 받쳐놓는 그런 시스템으로 제 4경주 운영하고 싶습니다. 7축에 6 한방 주력에 7 놓고 3번, 9번 받치기. 자, 적어 놓으셨죠? 이제 5경기로 넘어갑니다. 자, 5경주입니다. 5경주. 이 박춘영이 정해놓은 용광로 승부입니다. 용광로 승부. 제가 2주 전, 3주 전에 이 용광로 승부로 가져가면서 그때 119.2배짜리 적중을 해드리는 아주 기분 좋은 레이스 끝마침이 있었던 그런 승부 경주 타이틀이었었죠. 전 이 경주 용광로 승부라는 경주가 이 토요경마 A급하고 똑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A급 용광로 승부 경주 동급인 용광로 승부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가 이 경주를 승부 경주로 선택해 놓았던 거는 데뷔 전부터 계속 마필이 변화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마필이 하나 있어요. 참 많은 기수들이 이 마필에 기승을 해서 손발을 맞춰봤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그 집합 자체 중에서 손발을 맞춰본 기수들 중에서 제일 좋은 기분 좋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기수가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 임자를 찾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조교 때는 확실히 달라졌어요. 그런 모습 속에 여기에서 승부를 걸어줄 수 있는 타이밍이 되기 때문에 무조건 때리고 가자라는 거죠. 무조건 때리고 가. 일단 이 경주에서 2번 아이스크림이라는 마필이 인기 순위 1위입니다. 아이스크림. 그래도 제일 4착 계속 착승권 안에 들어와 주니까 안토니오 기순이 여기서 안 팔릴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팔리는 마필이 1번 백두 멋쟁이, 또 하나는 8번 제우시드. 근데 제가 여기서 노리고 들어가는 이런 마필들이 아니에요. 이런 마필들이 아닙니다. 직전, 그리고 그 전, 그리고 그 전전, 그 전전전 전혀 안장에 앉기만 하면 누구 여를 떠나서 의지가 아예 없었습니다. 이미 득작에서부터 꼬랑지를 접고 기승한 꼴이었는데 당연히 경주에서 아무것도 보여주지 못할 상황이 연출이 됐던 거죠. 이번에는 새벽 쪽에 당시 완전히 뒤집어진 상태였기에 여기서는 조교로는 그냥 와줘야 됩니다. 또 이런 악병만 기가 막히게 달아주는 기수의 등장으로 인해서 기대감 급상승입니다. 악벽 전문 기수의 한자. 당연히 기대감이 최근 들어 가장 급상승입니다. 마방에서도 고심 많이 했을 거예요. 이런 상황이라면 여기서 이 마필이 굳이 승부를 피할 이유가 없습니다. 승부를 굳이 피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2번, 1번, 8번 중에 한 마리는 버립니다. 한 마리는 버리고요. 여기에 얘네 나머지 두 마리는 그냥 받쳐만 넣습니다. 복병 플러스 복병. 이 조합이 이 경기에는 굉장히 좀 자유롭고 괜찮을 것 같다. 이 조합까지 생각하고 들어가는 게임입니다. 복병 플러스 복병. 궁금하시죠? 060-300-2992, 060-300-2992. 마감 10분 전 함께 하시면 됩니다. 마감 10분 전. 자, 이제 6경기로 넘어갑니다.
자, 이번 경주 6경주도 6번 TG인디 나오면 항상 팔렸던 마필이에요. TG인디. 근데 저 마필을 여기서 추로 놓고 들어가려고요? 맨날 나오면 인기를 얻고 깨졌다가 간신히 입상들이 되고, 직전 경주에 문정균 기수가 기승해서 인기를 얻었다가 또 깨졌던 마필이잖아요. 물론 저기 조상범위가 안장에 앉긴 앉았는데, 만약에 여기에서 8번 네버게인이라는 마필이 선행을 받고 버텨내면 그냥 착살이 나는 겁니다. 네버게인이 선행을 받게 되면 13초 3으로 가장 빠르거든요. 13초 3. 이거를 얼마나 무모하게 밀었는지 한번 좀 보자고요. 자, 지금 현재 9번에서 뜁니다. 하정훈 기수가. 지금 9번. 자, 앞을 치고 나가죠. 외곽 탑니다. 근데 안쪽에 말들이 비켜주질 않아요. 결과적으로는 2선을 타고 올라오긴 왔는데 벌써 외곽에서 조금 지쳐버린 그런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선두권 붙었죠. 잘 붙었습니다. 이런 건 칭찬해 줄만해요. 그리고 잡고 말 스스로 목 운동으로 뛰게 그렇게 몰아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칭찬해요. 하정훈 기수 이건 칭찬합니다. 근데 직선에 들어와서 급격히 뒤쪽으로 밀려버립니다. 채찍을 저렇게 하면 안 되죠. 저렇게 때리면 안 돼요. 말 안 나가요. 제가 그래서 지금 이게 급격히 무너진다라는 거는 버틸 수 있는 힘도 있다. 또 선두권을 발휘할 수 있다라는 거는 그만큼 개연성도 가지고 있다. 지켜낼 수 있는. 지금 직선주로에 들어와서 승부를 안 걸었다는 게 눈에 확 보입니다. 그럼 이번엔 어땠을까요? 안쪽에 선행마인 마필이 선행을 치고 나갑니다. 안쪽에서 6번. 그래서 아예 경기를 포기한 것 같아요. 이렇게 따라 들어가면 말이 지쳐버리니까 그냥 뺀 것 같습니다. 직선 뒤에서 한 번 더 보여줄게요. 여기 이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잡아도 밀어도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냥 포기해버립니다. 이 승부가 안 되는 거죠, 이거는. 저는 지금 이게 뭔가 뺑기 냄새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네버게인이라는 마필 자체를 안 노릴래야 안 노릴 수가 없게 됐습니다. 노리게 되면 4번, 6번 이 두 마리 중에 4번을 버려야 돼요. 얘를 축으로 놓고 들어가게 되면. 물론 현장 상황이 바뀌어서 4번 컨디션이 좋아진 그런 모습으로 예시장을 돌고 있으면 가져갈 수는 있는데 상태가 제 눈에서는 그다지 썩 유쾌해 보이지 않았던 마필이 4번 리걸하이라는 마필입니다. 약간의 공백기도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더욱 조심하자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8번을 놓고 들어가게 되면 6번, 1번, 4번 그리고 만약에 4번을 현장에서 잘라낸다 그러면 10번은 꼭 봐주셔야죠.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8 놓고 1, 6, 4 그리고 만약에 4번을 현장에서 잘라낸다 그러면 10번 맞고는 꼭 안고 가기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4는 현장. 자, 7경기로 넘어갑니다. 하이그랜드. 이 하이그랜드라는 마필이 인기순위 1위에요. 그런데 얘가 선입까지 나갈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완전히 이동화 기술을 만나면서 말팔자가 바뀌어버린, 말팔자 고쳐버린 하이그랜드입니다. 그 이후에 이 김혜종 기수가 기승을 해서 입상 한번, 3차 한번 들이대고 10주 만에 꺼내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글쎄요, 특별한 그런 질병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이그랜드라는 그런 마필은 여기 선입을 나갈 가능성이 큽니다. 자, 선행은 외곽 게이트에 있는 주몽천하가 치고 나갈 겁니다. 13초 3으로 가장 빠르요. 1400m에서. 1300m에서. 그리고 1400m에서는 13초 7 선입을 타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에선 더 세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선행 능력도 있는데 선행 능력만 발휘하는 게 아니라 선입도 타면서 성적 자체를 내줬다라는 그 하나만큼 아니래도 여기서는 이 주몽천하가 한 바퀴 돌 개연성이 굉장히 커졌어요. 그러면 하이그랜드는 따라가다가 같이 손잡고 엎치락뒤치락거리겠죠. 엎치락뒤치락 간직거리겠죠. 이 주몽천하라는 마필이 이번에 승군전이기 때문에 이 마필이 무섭다라는 걸 지금 사람들이 인지를 못하고 있어요. 인지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런 부분 같은 것들은 조금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선행을 아닌 선입을 붙어줄 마필이 또 하나 있죠. 이렇게 치고 나가면 5번, 7번이 붙어질 거예요. 5번, 7번. 그리고 여기 3번 빅토르의 달금도 역시 빠르게 앞선이 붙어주겠죠. 하지만 주몽천하가 한 바퀴를 도는 동안 하이그랜드라던가 아라챔프가 과연 어떤 모습을 그릴지, 어떤 전개를 그릴지, 여기에 임다빈 기수의 광치가 후반에 올라오는 그림이 그려지면서 이런 식으로 끝날 것 같아요. 11, 5, 7, 10, 3. 축을 어떤 마필로 놓고 들어가느냐? 저는 이 경주에서 5번 아라챔프, 김용군 기수가 기승하는 5번 아라챔프, 여기에 11번, 7번, 그리고 3번, 깍두기 10번, 이렇게 정리를 해놓습니다. 10번 얘기 안 하면 서운하잖아요. 5축에 11, 7, 3. 깍두기는 10번이다. 자, 이거 받아 적으셨나요? 이거 받아 적으셨으면 8경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8경주입니다. 국산마 4군 1300m 핸디캡 연력 오픈 경주입니다. 자, 1300m 핸디캡 경주, 국산마 4군. 자, 이번 경주는 이박 중이 승부 경주입니다. 승부 경주. 배당을 조금 노려보셔야 되는 그런 아주 짭짤한 승부 경주가 바로 이번 경주가 되겠는데요. 여기에도 미완성인 마필들이 인기를 모아주고 있습니다. 5번 강력한 지금 승군전 깨졌던 마필이 몇 번의 결과를 가지고 직전 경주에 완전히 몰아치면서 우승을 차지했는데 불행하게도 5kg 부담 중량을 더 늘렸습니다. 5kg 부담 중량. 그래서 57kg예요. 직전 52kg를 달렸습니다. 52kg에서 57kg예요. 이거는 뭐 모래 각반을 각 다리에다 하나씩 더 달고 뛰는 거와 똑같은 효과죠. 여우는 잘못했다가 그냥 깨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부담 중량이 늘어난 거는 특히 다리가 안 좋은 마필들은 더 그래요. 다리가 안 좋은 마필 더 조심해야 됩니다.
이 뒤로 팔려나가고 있는 2번 아라모 전개상은 하자가 없습니다. 근데 순군전 제대로 깨졌어요. 빅토르 기수가 기승을 해서 재검 당시 걸음을 늘려놓았던 마필인데 얘는 그나마 조금 가능성을 조금 더 높게 잡고 가는 그런 마필임에 틀림없어요. 그리고 강력한 지금보다는 오히려 아라모아가 조금 더 낫다라고 보고 있는 중이고, 이 뒤쪽으로 팔려나가고 있는 8번 은혜, 또 4번 순간터치, 그리고 3번 태양타고도 나중에 팔릴 텐데 제가 지금 노림수를 두는 마필은 이 안에 없습니다. 이런 5마리의 인기 구도 자체를 흔들어 보겠다라는 자신감에 차 있는 마필이 현재 출주를 하고 있어요. 그동안 마필이 약간 좀 어수선하면서 경주에 집중하지 못했고 제대로 자빠졌지만, 이번 새벽 조기 당시 완전히 번데기에서 탈피한 생명체처럼 날아다녔습니다. 마방에서 그 사실을 알고 승부 기술을 안장에 앉혀놓으면서 승부를 한번 보겠다는 의지를 단단히 표명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왜 안 됩니까? 왜 안 돼요? 승부를 봐야지. 그러면 승부를 봐야죠. 승부를. 그 마피를 놓고 여기서 쇼부 한번 치겠습니다. 이르셨고 힘드셨던 분들 한번 오세요. 여기 한번 싹 뒤집어 버리겠습니다. 060-300-902, 060-300-902 마감 10분 전입니다.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구경지로 넘어갑니다. 자, 제 구경주 끝장 승부 경주입니다. 끝장 승부. 끝장 승부 경주입니다. 이 끝장 승부 경주 적중률이 높습니다. 또 높일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안심 놓고 들을 수가 있을 테니까. 그런데 적중 확률을 노린다고 그랬더니 저거 저배당 축마 잡고 저배당 때리는 그런 승부한, 전 그러지 못해요. 전 그러지 못합니다. 승부 경주를 그러면 아예 포기를 해야 돼요. 전 아예 승부를 포기합니다. 그렇게 되면 끝장 승부는 그렇게 들어가면 안 돼요. 중배당 이상은 때리고 가야죠. 주력으로. 끝장 승부 경주라는 거 일단 체크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이 경주도 혼전도가 꽤 있습니다. 물론 뭐 예상하는 입장에서는 블루위너, 매직 그레이스 이 두 마리가 뛴 걸음으로서는 가장 안정감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10번 더 퀸 저스티스라는 마필, 장철 기수가 기승하는 거. 이때가 KNB 2구착으로 들어왔던 게 KNB였죠. 거기서 9착으로 들어왔습니다. 더 퀸 저스티스. 그리고 일반 경기 유턴이라 조금 더 재밌게 보고 있는 사실입니다. 근데 얘가 올라올 때 올라와야지라는 앞말 5살짜리 마필이기 때문에 그 가능성 한 가지만 가지고 이 마필을 축으로 놓고 들어가기가 굉장히 껄끄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노리는 마필이 분명합니다. 아주 분명해요. 이 박주영이는 여기서 얼버무리지 않아요. 얼버무리지 않습니다. 선행으로 레이스 전개상, 선행으로 도망가는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도주도 가능하다라는 해석이 나오는 그런 긍정적인 이야기겠죠. 그 정도의 순발력이라면은 다른 상대 마필들, 인기 마필들, 어린아이 손목 비틀듯이 완전히 가지고 놀 수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의 경주 내용도 만들 수 있다라는 이바구가 되는 겁니다. 기수 역시 그런 전개 자체를 끄집어내는 데 있어서 두려움이 1도 없습니다. 제가 이 기수가 기승을 하는 모습을 봤을 때
그런 거는 절대 걱정 안 하셔야 돼요. 또 근성과 악발이 기질까지 있는 그런 기수입니다. 당연히 배당을 내주고 와주는 그런 그림이죠. 그래서 승부경주로 가능하다는 겁니다. 굉장히 재밌어져요. 그런 마피를 놓고 때리겠습니다. 그게 바로 이번 경주의 승부경주는 선택해 놓은 이유가 되겠고요. 060-300-902, 060-300-902, 마감 10분 전, 060-300-902 꼭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하시면 여러분들도 같이 저하고 응원하실 수가 있어요. 두둑한 주머니는 옵션입니다. 자, 10경기로 넘어갑니다. 자, 10경주입니다. 10경주. IM짱이라는 마필이 나와요. IM짱. 6번. 여기는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 경주가 마지막 2023년 마지막 야간 경마 경주입니다. 물론 일요일 노을 경마가 있긴 합니다만 그건 1시간밖에 딜레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야간 경마하고는 약간 좀 갭 차이가 있어요. 이건 9시에 발주가 돼요. 9시에 발주됩니다. 이건 9시에 발주가 됩니다. 9시에. 그래서인지 거리도 1200m 핸디캡 경주로 한정지어 놨어요. 문제는 이 경주가 센 편성이라는 거. IM짱, 스포트빗, 그리고 파워빅토리도 한몫할 수 있는 마필이고, 여기에 연투를 계속 끊고 있는 베스트 토치. 직전 깨졌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살아있는 최강 블레이드. 쟁쟁한 마필들이 무척 많아요. 라운 퀄리티라는 마필 역시 3연승으로 달리다가 2번 깨졌는데 이 2번 모두 다 대상 경주예요. 라운 더 퀄리티. 여기에 6번 IM짱이라는 마필은 저는 솔직히 어느 정도 인정을 좀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문세훈 기수가 인기많이 팔리면 저도 그다지 크게 좋아하지 않아요. 팔리고 깨지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그만큼 믿는 만큼 부담감도 커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IM짱이라는 마필 자체는 2세 마필로서 앞으로 뭔가 마방에 24주 성소 마방에 외산마 기둥 마필로 커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어떤 식으로 만들어 나가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8번 베스트 토치, 9번 스포트빗. 요 두 마리는 솔직히 조금 덜 보고 싶은 상황이고 2번 라운 퀄리티, 그리고 이 박준희가 재밌게 보고 있는 마필 7번. 스포트빗 9번. 좀 헷갈렸습니다. 이거 9번이 아니라 7번이죠. 7번. 2번, 7번. 2번, 7번. 6 놓고 2번, 9번. 요 두 마리는 무조건 가져가줘야 되는 그런 조판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두 마리. 그러면 얘들밖에 없느냐? 1번 파워빅토리라는 마필도 현재 출주를 하고 있어요. 2차 2번 내렸던 마필. 근데 얘도 그다지 크게
맵게 느껴지는 그런 느낌이 없어요. 뭐, 맛있다, 어쩌다, 이런 느낌 자체가 썩 와닿지는 않습니다. 3번 문학스톰. 2억 1,000만원짜리 마필이죠. 문학스톰. 정호영 마방 마필. 1분 11초 6. 제일 빠릅니다. 13초 3. 여기 13초 1, 13초 1, 13초 1. 어차피 애들 선행 싸움 나와도 여기가 지금 네 번째로 빠르잖아요. 문학스톰. 나이가 있어서 그러는데 나이도 이제 4살 정도밖에 되질 않은 마필이기 때문에 여기에 문학스톰 같은 마필들이 때리면 굉장히 재밌어져요. 2, 9, 3. 6 놓고. 맨 마지막 경주는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보고 싶은 그런 게임입니다. 그냥 맨바닥에 누워있을 정도의 순발력만 아니면 여기서는 올 수 있어요. 6번 IM장. 그러니까 걸음 자체가 그 정도 터졌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토요경마 여기 지금 적으셨죠? 맨 마지막 경주 6축에 2, 9, 3까지 정리를 해놨습니다. 다 적으셨죠? 예. 자, 이제 토요일 현장에 나가서 여러분들께 인사드릴 일만 남았고요. 유튜버로는 1호 경마를 통해서 또 찾아뵙게 되겠습니다. 모쪼록 토요 경마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한 방이라도 제대로 때릴 수 있게 이 박준영이가 힘을 쓰도록 하겠고요. 제가 아까 제일 처음에 오프닝 때 말씀드리는 것처럼 다적중 기본적으로 끌고 갈 수 있게 다른 사람들보다 다른 팀보다 더 많은 경기 적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여기 유튜브는 이만 좀 줄이도록 하겠고요. 내일 현장에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물러가겠습니다. 토요일 유튜브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